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권혁준 경제평론가 김효성 기자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효성입니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자, 나왔습니다. IBK 기업은행이네요. 저는 기업은행 하면 이 중소기업을 상대하는 은행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은행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국책은행입니다. 산업은행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국책은행이고요. 중소기업에 관한 자금 지원이 설립 목적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인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송혜 선생님께서 이제 광고하신 멘트가 있잖아요. 네. IBK 기업은행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이 멘트만 봐도 네. 이제는 기업 사장님만 오는 게 아니라 개인 고객들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부분이었고요. 사실 이 멘트와 맞게끔 많은 기업은행 시스템들이 개인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 고객을 확보하려고 한 노력들이 있었죠. 네. 근데 저는 이 기업은행 지점을 많이 못 봤어요. 다른 은행들은 어딜 가나 이렇게 눈에 되게 많이 띄는데 상대적으로 기업은행은 좀 찾아야 있는 느낌적인 느낌?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지점 수 자체가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소기업 은행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체가 몰려있는 곳에 지점도 함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점이 적어 보이는 거지 예. 그래도 여기저기에 많이 있습니다. 저는 기업은행 하면 하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바로 타행 ATM 출금 수수료가 은행권 중에서 제일 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용을 안 하시니까 모르시죠. 기업은행 있으면 기업은행 가서 제일 싸요. 뽑아야겠네요. 네네. 그럼 제대로 정말 잘 알고 계신 것 예. 같아요. 사실 타행 그 ATM기 출근 수수료 중에서도 이제는 타행 같은 경우에는 1,000원이 좀 넘어가는 게 많은데 네. 기업은행 한 700원 정도 형성돼 있죠.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타 은행보다 굉장히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네. 있어서 많은 그 대중들에게 또한 소비자들에게 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권평론가님 회사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기업 소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립일은요, 1961년도에 이제는 57년 차 이제 된 회사입니다. 네. 대표자는 이제 김도진 대표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형태고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죠. 그다음에 사원수는 무려 12,363명 이 정도 돼 있고요. 매출액이 2017년도 기준입니다. 16조, 무려 16조 6,165억 원이 나왔어요. 최근 이제는 재무제표 자료고요. 영업이익은 이 1조 한 7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당기순이익이 또 1조 3천억 원. 그래서 주요 사업은 역시 은행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주 구성이 되게 중요해요, 사실. 왜 주주 구성이 중요하냐면 아까도 우리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거를 국책은행이 성격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특수은행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사실 기업은행 면접 때 질문으로 나왔었어요. 특수은행과 시중은행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왜 특수은행일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요. 주식을 51.8%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반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국책은행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수은행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특수은행은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은행법 이외의 특별한 법령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특수은행 나눠져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농협 있죠? 네. 수협. 이것도 특수은행이에요.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그다음에 수출입은행 이렇게 총 5개로 나눠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은 있죠. 뭐 KB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렇죠. KB 하나은행, 그다음에 스탠다드 차타드은행, 한국시티은행 이렇게 해서 6개 정도가 돼 있고요. 지방은행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비은행 금융기관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신협 이런 거를 이제는 비금융은행이라고 말하고요. 우체국 이런 거, 그다음에 저축은행도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시중은행은 은행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그다음에 특수은행은 은행법 이외에 독립된 특별한 법령에 의해서 세워진 은행이다. 이걸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려요.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에서도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IBK 기업은행인데요.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개인 금융 회원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한 은행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IBK 기업은행에 대한 환경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몸집 줄이는 은행들, 무인 점포로 채우는 경영 효율화. 네. 우리가 금융권 네. 이야기할 때마다 참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최근 3년간 은행 점포 450개 정도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네. 뭐 모바일 뱅킹 서비스부터 여러 가지 은행을 가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비대면 거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영업점이 사라질 수 있다라는 예측은 이전부터 해왔었는데 그게 지금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네. 아예 오프라인 점포 자체가 없는 인터넷 배경도 있으니까요. 무인 점포도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그렇다면 본격적인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인 점포 이슈가 있죠. 사실 IBK 기업은행도 이번 연도 하반기부터 이 계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일본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시도를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이미 뭐 우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또 참고해서 좋은 무인 점포를 내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건요, 어쩔 수 없는 트렌드의 흐름입니다. 비대면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무엇보다 영업점이 있으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뭐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대면 서비스, 그다음에 무인 점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시스템 전환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꼭지, 영업점 폐점이라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하셨어요. 점포 수가 점점 줄고 있고요. 대신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이면 키오스크 아시죠? 마을 갔을 때 말 그대로 신용카드를 냈을 때나 이럴 때 그냥 영업 지점이 없어요. 그냥 단말기로 대신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앞으로도 은행도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의 은행 업종에 대한 변화의 트렌드 우리 취중생들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저는 아직 무인 점포를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무인 편의점을 봤어도 아직 무인 은행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못 보셨나요? 이게 무인 점포가 네. 아마 젊은이들이 있는 데가 먼저 생겨요, 사실. 네. 왜냐면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에서 많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 젊은이들은 빠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이 드신 분이 된 거예요. 네, 저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네네. 네, 뭐 아무튼 얘기를 들어보면 업그레이드된 ATM인 것 같은 느낌? 네. 기업은행이 좀 이런 시도를 은근히 빨리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페이퍼리스 같은 이런 업무도요. 기업은행이 제일 먼저 좀 시도를 한 부분이 있었죠. 네, 그 어떤 건가요? 이게 은행에 가서 뭐 하나 종이 서류 하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최근에 사례가 있었는데 요즘 은행이 어떻게 바뀌냐면 최근에 제가 그랬어요. 비밀번호를 까먹은 거예요, 계좌에. 그랬더니 예전 같았으면은 신분증이나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영업점에 방문을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지금도 방문도 합니다.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어플 있냐고 물어보고요. 어플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화상 통화를 연결해서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보여줘요. 네, 그걸 또 증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진도 찍고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직접적으로 저를 보면서 그리고 주민등록증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민등록증 이렇게 들어주니까 진짜요? 확인이 돼. 네. 이런 시대가 이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아요. 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고 바로 영업점이 사라져도 이런 어떤 페이퍼가 또 없어도 이렇게 진행되는 현재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네.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업무 효율이 확실히 빨라지겠네요. 네. 네,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 예금 등 수신 업무 70%를 전자문서로 처리한다고 하니까 확실히 그럴 것 같고요. 또 종이 비용을 또 아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연 45억 정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니까 은행도 분명히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꼭 우리가 또 은행 갈 때 쓰는 게 있잖아요. 개인정보 막 종이. 네. 이거 잘 파쇄가 될까? 이런 어떤 의구심도 들지만 네. 만약에 이렇게 시스템이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 다음 거 보겠습니다.
기업 경영을 바꾼다. 활성화되는 스튜어드십 코드. 일단 뭐 경영을- 기업 경영을 바꾸는 것 예. 같은데 일단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면 스튜어십 코드라는 그러니까요. 용어부터 약간 뭐 제대로 알고 가야 관리에 될것 대한 같아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경제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학적으로 좀 유식하게 풀이를 해보자면 네.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말하는 건데 어렵죠. 네. 쉽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 즉 스튜어드처럼 기관들도 고객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이게 쉽죠? 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네. 알겠지만 뭐 이게 그 기업은행과 어떤 관련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는 우리 평론가님의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3월이면은 이제 주총 시즌이었잖아요, 사실. 그러다 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많은 회사들이 사실 이제는 주주총회를 했었는데 거기에 항상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과연 낼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거수기 역할을 했었죠. 그냥 오너가 정하고 대주주가 정하면 그냥 무마무마해서 넘어갔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기조가 바뀌었어요.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라.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닙니다라고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관리자 역할을 하는 건데 최근에 KTNG 이제 사장 연임건이 있었습니다. 주총 때. 근데 과연 이것을 통과시킬 것인가 했는데 RBK가 기업은행이요. 말 그대로 주총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주가. 그러니까 주식이 굉장히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연임에 대해서. 그래서 과연 주총에서 이게 통과가 될까 했는데 통과가 돼버렸어요. 예. 하지만은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연임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낼 수 있었다는 거, 기업은행이. 하지만 통과가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안 됐지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됐지만은 또 시도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에서 우리가 좀 많은 어떤 점수를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는. 네. 우리나라랑 산업 구조가 유사한 대만도 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에 20% 이상의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왜 다들 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 목적이 뭘까요? 이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에서 많은 회사들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의결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목소리를 안 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대주주 중심으로, 오너 중심으로, 그다음에 많은 도덕적 해이들이 일어나니까 이젠 좀 우리가 바꿔보자. 기관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라든지 공적 자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보자 하는 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의 근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이제 경영이 투명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빨리 좀 시급이 됐어야 될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이게 제도적으로 잘 안 잡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연성 규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꼭 안 해도 돼요. 채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이제는 좀 하는 분위기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은행권에서 만약에 관심 있는 취준생이라든지 관심 있는 지원자들은요.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죠. 네. 네. 정말 많이 배우는 시간 같아요. 저도. 아, 그런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영 활동도 개선이 되겠고 한국의 증시를 재평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앞으로 저 또한 눈여겨보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기업은행 기업 분석을 하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김 기자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을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은행 카드 하나씩은 갖고 계시겠죠? 네. 어떤 카드 갖고 계세요? 전 체크카드. 체크카드. 네. 오, 정직하다. 네, 저는 깔끔한 신용. 가지고 있는 거로 이렇게 살아야 돼서. 네, 저는 뭐 국민도 있고 신한도 있고 민협도 있고 여러 개 있어요. 네, 저도 우리 있음. 저는 기업 버카. 아, 저도 운영하고 있어서 회사를 네. 법인카드가 있습니다. 아, 부러운 그럼 겁니다. 왜요? 네? 왜요? 카드는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예쁜 카드나 네.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이 있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가능하다면 그 카드 당연히 갖고 싶겠죠. 그럼요. 네. 굉장히 벌써부터 탐이 나는데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죠.
오. GD? 네, 이야. 그렇습니다. 오. G드래곤이 직접 디자인한 체크카드예요. 네.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무려 한정판 카드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수많은 분들이 눈독을 들이셨을 텐데 네. 카드 발급은 IBK 휙 계좌 개설 앱을 통해서만 받았고요. 카드 발급 인원은 10만 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아, 저도 이거 본 것 같아요. SNS에서 인증샷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GD가 직접 디자인을 하셨으니까 그만큼 뭐 가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카드 그림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카드 앞면의 올 액세스는 네. GD의 콘서트 현장 입장 비표 중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랍니다. 그렇군요. 어디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팬들과 어디든 함께 가고 싶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니까 소장 가치가 있네요. 그렇군요. 팬들은 거의 뭐 목숨 걸고 네. 카드 네. 발급했을 것 같은데 네. 재정 씨도 제가 네. 알기로는 휴식회 당시에 재정 카드 있지 않았어요? 예, 이야.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KB 오.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잠깐 체크카드로 제가 얼굴이 박혀 있어요. 와. 제가 나오는 애. 그럼 뭐 GD랑 동급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GD 팬들 들고 일어나라. 네. 네, 아, 정말 멋지네요. 정말 좋은 전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디자인한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싶으세요? 재정 씨. 아, 저는 사실은 그냥 심플하게 네. 그냥 색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검은색, 뭐 하얀색. 본인 얼굴 안 들어가게? 네, 아니 그냥 그 구분을 좀 하고 싶어요. 아. 네, 카드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좀 있고 그냥 색깔만 딱 있는 게 저는 디자인이 오히려 심플한 걸 좀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우리 다른 분들은 디자인에 관심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렇죠. 뭐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카카오 네. 그 이쁜 캐릭터 카드도 맞아요. 있고 프렌즈 카드도 있고 네. 네, 그런 거 굉장히 좀 탐이 나더라고요. 네, 우리 저라면 제 얼굴 대문짝만하게 아. 그럴 건데 제 카드 나오면 다들 꼭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만들어주실 네, 거죠?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혜택이 있나요? 혜택 글쎄요. 제가 같이 밥 먹어드릴게요. 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볼까요? I want milk? 이게 뭐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도 처음 보는데 네. 궁금합니다. 이게 뭘까요? 네. 지금 기업은행 광고 모델 누군지 아세요? 송혜 기억- 선생님. 송혜 선생님으로 기억하시죠? 네. 사실 지금은 배우 이정재 씨가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송혜 선생님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네. 아직도 송혜 선생님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사실 이게 2012년부터 14년까지 송혜 선생님께서 광고 모델을 하셨어요. 네. 근데 광고 카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또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생생한 상상하시죠? 네. 이런 멘트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반응이. 실제 이거 카피를 조준희 전 행장이 이걸 기획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의 따님이 이제 광고업계에 종사를 하고 계셨었대요. 네. 근데 어디 가서 내가 저기 딸 광고한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할 정도로 창피하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때 엄청나게 폭발적이었었는데 그리고 네. 이때 뭐 제가 진짜 수치적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 광고를 보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이제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굉장히 폭발적이었고 네. 또 이게 2012년에 광고 관련 상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요? 당연히 광고 모델은 송혜 선생님도 상을 받으셨죠. 예. 근데 이거 딸분을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좀 굉장히 민망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송혜 선생님 이미지가 이제 한몫을 한 거죠. 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광고 하나로요 1,000억 이상의 이제 이야. 효과를 본 카피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게 그러니까 뭐 기업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 대상으로도 또 더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했었거든요. 카피는 뭐 기업을 위한 뭐 카피지만은 사실 이것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가 살아난다는 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많은 어떤 광고 업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좀 됐었죠.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정재 씨가 광고 모델이잖아요. 반응은 좋은 편인가요? 어떻게 안 좋겠습니까? 당연히 좋은데요. 송혜 선생님이 모델로 했을 때는 굉장히 사람 냄새나는 광고로 각광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혁신적인 은행이라는 컨셉을 보여주고 있어요. 많이 변화가 됐죠.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과 같이 좀 성장하는 모델 뭐 이런 건 좀 카피를 달았어요. 그래서 사실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펀딩이란 걸
최초를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는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 그러면 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매칭시켜주는 프로그램을 기업은행에서 또 사이트가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기업은행이 이런 어떤 같이 혁신하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좀 저는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네, 저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고 확실히 이 광고 품질이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정재 씨 효과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기업은행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시죠. 중소기업 금융으로 날개단 김도진 행장. 2017 실적 창립 이래 사상 최대치. 그러게요. 좀 김도진 IBK 기업 은행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까 창립이 1961년이라고 하셨는데 창립 이래 실적이 최대치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기사도 많이 나왔지만은 기업은행이 굉장히 김도진 대표가 온 이후에 굉장히 그 영업이라든지 경영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네. 은행권에서도 굉장히 물론 뭐 시대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뭐 금리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은행업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기 때문에 분위기상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뭐 김도진 행장이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된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요. 경쟁은행을 압도하는 초격차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초격차 전략은요. 우리 경영권에서 많이 쓰는데 한마디로 뒤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앞서가자 이거죠. 네, 너 아무도 나를 못 따라와.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경쟁 업체들이 못 따라올 정도로 열심히 해보자. 이것이 이제 2018년도 경영 화두로 가지고 나왔고요. 네. 두 번째 화두로 가져간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동방자 금융을 우리 같이 하자. 그러니까 혼자 기업은행만 최대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본연의 가치인 기업이라든지 또한 일반 개인 금융도 같이 잘 살자. 뭐 이런 해서 동방자 금융 해보자라고 이제 카피를 가지고 났고 세 번째로 또 2018년도 목표로 잡았던 게 초연결적 사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자, 비이자, 뭐 아니면은 뭐 고객, 은행, 아니면은 국내, 국외 이런 것을 초연결을 해서 하나의 융합된 사고로 우리가 기업은행을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어떤 카피를 가지고 나왔죠. 무엇보다 현장 중심 경영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떤 분이냐면 현장에 나가라.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분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장이 모였을 때 구두를 또 실제적으로 또 선물해 준 케이스도 있었고요. 네. 근데 현장 속으로 2018이라는 걸 또 시작을 하셨었죠. 그만큼 또 현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행장님께서 현장 중심 경영을 강조하신다고 좀 들었는데 현장 경영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정말 철저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 이름이요. 현장 속으로입니다. 은행장이 영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영업 전략을 공유하고 또 현장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한 해 전국 모든 지역 본부를 다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직원분들이 행원분들이겠죠. 열심히 준비를 하시고 또 할 말을 다 적으셔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게 여담이지만요. 기업은행을 가보면 그 직원분들이 굉장히 뭐랄까 자신감? 예, 자기 어떤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는 흡수합병 되고 네. 분류도 되고 막 이랬는데 기업은행은 정말 말 그대로 한 길만 왔거든요. 흡수합병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 거의 뭐 지주회사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굉장한 흑자를 냈기 때문에 자부심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행원들의 자부심이 높은 건 기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일일 테니까요. 기업으로서는 좋은 일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주인공의 지원 직무는 IBK 기업은행 PB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간략하게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자전거 타기, 드럼입니다. 전공은 경제학과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690점이네요. 대내외 활동으로는 대학생 경제금융교육봉사단 폴라리스 활동을 했고요. FSS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그리고 티핑포인트라는 취업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자격증은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컴활 2급, 워드 프로세서 1급을 보유하고 있고요. 경력은 IBK 기업은행 청년 인턴, 영화관 아르바이트, 입시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물류 관련 아르바이트의 경력이 있습니다. 네, 대내외 활동이 금융에 관련된 것들이 많네요. 네. 근데 저는 경력에 IBK 기업은행 청년 인턴을 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 지원하는 은행에 인턴을 한 그러니까요. 경력이 있다면 확실히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기자님, 주인공의 프로필을 봤을 때 이 어떤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저는 경력을 보면서 되게 흐뭇한 느낌이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보면요, 문화, 교육, 유통,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갖고 있어요. 보면 누구나 여기에 종사하시는 누구나 기업은행의 고객이 될 수 있고 그만큼 다양한 계층의 잠재 고객들을 만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연관지어서 느꼈던 바를 좀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서 밝히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지원자의 프로필 중 어떤 부분을 어필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역시 기업은행 인턴 이런 보면 이제 사내 분위기를 이미 체험을 했다는 부분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금융봉사 동아리 활동했다는 것. 기업은행 이번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이번에 좀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은행권에 대한 비리라든지 아니면 취업에 대한 문제들, 비리 입실에 말 그대로 은행을 입사하는데 어떤 비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외부 인원을 동원해서 이거를 뽑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면접, 그러니까 역량 면접은 예전처럼 집단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팀워크. 봤더니 바로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다는 부분은 자신의 어떤 팀워크라든지 조직력을 발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보면서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